축가장이 박살난다는 우용의 솔잎을 이용한 계책도 한몫했지만 얼마 전 싸움에서 분전을 하다 호선낭이 붙잡혔는데 호가장 호성이 찾아와 누이를 풀어줄 것을 호소하자 우용이 축가장에게 원병을 보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약속을 지키면 호선낭을 놓아주겠다고 하여 나서지 않은 것도 한몫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축표가 축가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호가장으로 도망쳤으나 호성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런데 이규가 박살난 축가장을 뒤로하고 곧바로 호가장으로 쳐들어오다가 호성과 포박된 축표를 보자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축표는 이규의 도끼에 목이 잘리고 호성은 놀라 달아나 버렸다. 그 길로 이규는 호가장으로 가 일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죽여버리고 많은 말과 재고를 빼앗은 다음 저택에 불을 질렀다. 송강은 축가장 마루에 앉아 두lum들에게서 승전보가 전해지는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정옥의 죽음을 유감스러워했다. 그러다 이규가 호가장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뭐라고? 누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하라고 하였느냐? 왜 내 멋대로 일가를 몰살하는 말이다. 형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전에 그 후삼랑이라는 년이 형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일가는 모두 죽어 마땅합니다. 이 미련한 놈 불령을 어겼으니 내 놈 목을 베어야 옳지만 이번 싸움에서 세운 공을 생각하여 호가장 일가를 죽인 죄는 묻지 않으마. 하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있을 시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축가장 공략을 마치고 송강 일행은 산채로 향했다. 한편 이가장의 이응은 화살을 맞은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문을 걸어 닫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부의 지사 450명의 관원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축가장에서의 난동은 어떻게 된 것인가? 축가장의 백성들이 내가 양산박의 산적들과 내통하여 그들을 끌어들이고 축가장을 공략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그들로 산적들로부터 명마와 술, 금, 은 등을 받았다고 고소하였다. 아니, 나라의 지엄한 법도를 알고 있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관원들은 이응에게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꽁꽁 묶었다. 이응을 끌고 가던 지사 일행은 임충 등이 나타나 길을 막자 대항도 하지 못하고 이응을 버려둔 채 간신히 도망쳤다. 그러자 송강이 이응에게 함께 양산박으로 올라갈 것을 권했다. 사실 지사와 관원은 양산박에 무리가 가장한 것이었다. 이튿날 송강은 왕영과 호삼랑을 불렀다. 호삼랑, 왕영의 무예가 그대만 못하지만 오늘 날이 좋으니 그와 부부가 되는 것이 어떠한가? 호삼랑은 송강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받아들였다. 그렇게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바로 내행이 왔다는 소식이었다. 그 말을 듣고 조개와 송강은 무척 기뻐하면서 오용과 함께 맞이하러 갔다. 송강은 은밀히 그에게 양산박에 들어올 것을 권했다. 그러나 내행은 점잖게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행은 관청이 비번이어서 얼굴과 재주가 뛰어나고 무대를 만들어 춤과 노래, 만담, 마술 등을 공연하여 인기가 대단하다는 백수영을 보러 갔다. 마침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1등석에 앉았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늙어 공연을 못하니 딸 수영을 대신하여 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백옥교라는 노인이 인사말을 마치자 다시 공연이 이어졌고 내행은 박수를 보냈다. 백수영의 공연의 관객들 모두가 무대가 떠나갈 듯 칼채를 보냈다. 그녀는 만담이 무르익었을 무렵 쟁반을 들고 제일 먼저 맨 앞에 앉은 내행에게 관람료를 요구했는데 내행이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이런, 그만 돈을 갖고 오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왔나 보구려. 내행이 이렇게 사정을 하자 백수영의 얼굴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날이 깨서 첫 번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듬뿍 선심을 써서 본을 보여주셔야 남들도 관람료를 내지요.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오. 오늘따라 공교롭게 지갑을 잊고 왔구려. 아니, 어떻게 빈손으로 구경을 하러 오실 수가 있죠?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내일 내겠소. 그림의 떡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그 말을 어찌 믿나요? 예, 수영왕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과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좀 더 지각이 있는 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해라. 이런 연예라고는 알지 못하는 무식한 놈과 얘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저자가 연애를 아는 자라면 내 장담하건대 개 대가리에 뿔이 날 것이다. 하하하. 그러자 구경꾼들이 일제히 웃어댔다. 이 늙은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보아하니 내 놈은 고작 개야. 산골의 소장수밖에 안 되겠구만. 그러자 구경꾼 중에 내행을 아는 이가 나서 이봐, 모르는 소리 말라고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백옥교는 계속해서 내행을 비웃었다. 그러자 내행은 우라통이 터져 의자에서 일어나 재빨리 무대 위로 올라가 백옥교를 때렸다. 놀란 구경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겨우 두 사람을 뜯어 말리고 내행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그들도 돌아갔다. 백수영은 지사와 잘 아는 사이로 이번 무대를 설치하게 된 것도 지사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지사에게 일러바치자 지사는 모발대발하여 내행을 체포하고 칼을 씌워 큰 길로 끌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시켰다. 백수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사를 꼬여 내행을 자기 무대 입구의 구경거리로 삼았는데 내행이 자신의 상관이었으므로 옥졸이 차마 그를 묶지 못했다. 아니, 지사님께서 이 놈을 묶으라 허락하셨는데 왜 마음대로 풀어놓은 거냐? 백수영이 이렇게 따지자 옥졸은 할 수 없이 내행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를 묶었다. 그때 내행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러 왔다가 내행이 개처럼 묶여있는 것을 보고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노모는 백수영을 욕하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묶은 밧줄을 풀었다. 그때 아니 이 할망구가 하며 백수영이 나타났다. 내행의 늙은 어머니가 화가 치밀어 백수영을 노려봤다. 뭐라고? 내 인연 어찌 함부로 짓거리느냐. 그러자 백수영은 눈썹을 곤두세우며 아니 이 거지같은 할망구가 감히 내게 욕을 해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내행의 노모에게 덤벼들어 뺨을 여러 차례 후려갈겼다. 보다 못한 내행이 자신의 목에 차고 있던 칼의 모서리로 백수영의 머리를 후려쳤다. 어찌나 세게 후려쳤는지 백수영은 널빤지에 맞아 머리가 터져 즉사하고 내행은 당장에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간 수는 내행과 형님, 아우하는 사이인 주동이었는데 그는 어떻게든 내행을 구해주고 싶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방에 있게 해주는 것뿐이었다. 하루는 내행에 노모가 사식을 넣으러 왔다가 흑흑 대들보처럼 의지하던 우리 아들이 저 꼴이 되었으니 하며 서럽게 울었다. 주동이 노모를 달래어 집으로 돌려보낸 뒤 사람을 통해 지사에게는 청탁을 하고 현청의 상하 관원들에게 뇌물을 바쳤다. 그러나 자기가 아끼는 백수영을 죽인 내행에 관한 청탁이라 지사는 들어주지 않았고 내행은 60일의 기한이 차서 제주부로 송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호송인 임무를 맡은 이들의 주동이 포함되었다. 그렇게 10여리쯤 가자 선술집이 있으므로 주동 일행은 안으로 들어갔다. 주동은 틈을 보아 내행의 칼을 벗겨주었다. 뒤실은 내가 맡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 노모를 모시고 도망치게. 형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때문에 어떤 피해가 갈지. 이런,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지사는 자기의 정부인 백수영을 죽인 원한을 품고 자네를 서류상으로 사형을 내렸다네. 그러니 어서 달아나야 하네. 내가 자네를 놓쳤다고 해서 설마 사형이라도 시키겠나? 잔말 말고 서두르게. 그러자 내행은 재빨리 집으로 가 깜빡하는 물건을 챙기고 어머니를 모시고 양산박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주동은 자신이 방심하는 바람에 그만 내행이 달아나 버렸다고 현청으로 와 부하들과 함께 지사에게 보고했다. 지사는 주동을 제주부로 송치하였고 그곳에 도착한 주동은 20대의 본장을 맡고 유형을 가게 되었다. 주동은 불그레한 얼굴에 길게 늘어뜨린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배된 고장의 지사가 그의 풍채에 호감을 가져 이 범인은 우리 관청에서 부르기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주동은 기회를 보아 관청의 거시, 수문장, 전우, 옥졸들과 친분을 맺었다. 어느 날 지사가 그를 불러 죄를 짓게 된 동기를 물었다. 내행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지사는 의협심에 일부러 효자인 내행을 달아나게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제가 어찌 감히 지사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올해 4살밖에 안 되었으나 이목이 바르다는 지사의 귀여운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지사가 정성을 아끼지 않는 아이였다. 아이는 주동에게 다가왔고 그가 무릎 위로 안아올리자 아이는 주동의 기다란 수염을 잡아당기며
이 아저씨 수염이 무지기네. 나 이 아저씨 좋아. 라고 말했다. 아이고, 얘야, 내려오너라. 착하지, 내 아들. 싫어, 싫단 말이야. 나 이 아저씨랑 같이 놀러 갈래. 아이가 주동을 무척이나 따름으로 지사는 잠시 놀아주라고 하여 주동이 아이에게 엿과 과일 등을 사주며 거리를 한 바퀴 돌다 돌아왔다.